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표정이 밝으신데요. 네, 시장 컨디션 투자자분들도 많이 따라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슈 저희 집중할 건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매수 진입해도 오케이 되는 섹터를 두 분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빠지고 더 빠지냐의 차이가 오늘은 더 오르고 덜 오르냐, 네, 요 차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망을 접수를 한 걸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갑자기 바뀌었고요. 사실 그 전에 이 가짜뉴스 때문에 한번 크게 롤러코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팩트였습니다. 네,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화되면서 꼬인 실타래를 스스로 풀어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또 희망의 응원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 지금 양대 지수가 5%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 종목이. 이러신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테마 제외하고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 같이 우르르 올라오는 시장에서도 이거 골라내는 게 또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섹터,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90일 이제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를 했지만 기본 관세 10%는 계속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복 관세를 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125%의 관세 부과를 지속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뭐 관세가 유예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된 거지 기본 관세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는 뭐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호 관세 같은 경우도 여전히 90일 유예됐지만 90일 이후에 또 다시 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각국이 90일 동안 협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뭐 오늘 하루 잦아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많다.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컸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3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반등폭을 보면 뭐 하락한 거에 3분의 1 정도 지금 반등을 한 거고요. 이 반등폭이 아마 절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에 이런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후보 섹터 1위는 어떤 쪽을 보실까요? 뭐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한 그런 이제 산업을 하고 있는 섹터가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국 내 전력 수요에 대해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 노후된 전력망 고치고 뭐 계속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AI를 동반한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지금 노후 전력망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지금 더 추가적으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계속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내에 이런 전력망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계속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이제 전력망에 들어가는 초고압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지금 50주에서 지금 2년 내에서 한 5년 최대 5년까지 지금 걸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한동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3대 빅
이제 변압기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나 기존의 주도주의 컴백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3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는지 어느 네네. 정도까지 그럼 힘있게 올라갈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미국 그 3대 지수 있잖아요. 네. 관련돼가지고 ETF를 샀거든요. 어제요? 네. 샀는데 제가 이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또 지나고 나서 저런 얘기하지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아니 여기 시청자분들이요. 앵커님께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얘기 아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제 생각했던 게 여기서 갭이 한 번 정도만 더 떨궈지면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의 하락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지수 하락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하락이 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저럴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에서 뭘 살까 어떻게 될까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했었는데 접근할 만한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반도체가 제일 크게 반등이 나오니까 반도체를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반도체? 근데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원초적으로 제가 넌센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럼 지수가 돌아서 주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지수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인덱스 ETF 있잖아요. 시장을 사자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돌아설 때 뭘 사야 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서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인덱스는 돌아서주면 100% 갑니다. 그럼 일단은 시장에 먼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수 ETF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관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경제학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증시라는 시장 논리에 대해서 달리 봐야 되는데 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건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소비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그러면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고용을 안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 그게 안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합니다. 관세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만큼 푸스로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코로나 때 2020년 3월 19일 날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 늘었나요? 아니거든요. 계속 늘어났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와 각국의 어떤 그 폐쇄가 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들이 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 관세,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한번 참고해보게 되면은 2022년 1월 달에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도 이건 지나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그때 한번 사볼 거리라는 후회는 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확실한 투자, 지수 ETF 네. 요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여기서 중국은 뺐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이게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중국 소비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한ling 해제를 하게 되면서 뭐 엔터라든지 미용기, 화장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을 건데 그 속에서도 이제 중국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북미 쪽에는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차별화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일단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명히 또 대안은 전 나온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받은 종목이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LX 일렉트릭, 네, 이거 다시 한번 매수 진입 기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태근 이사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네, 이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LX 일렉트릭은 매수 기회가 굉장히 또 저로의 찬스가 왔다고 봐야 되는 자리인가 봐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변압기 관련된 뭐 회사들이 오늘 이제 큰 폭의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미국 내에 지금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가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계속 지금 빠졌습니다. 뭐 빠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LS 이제 그룹 회장의 이제 발언 이후에 조정 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이런 전력 설비와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정도 뭐 충분히 가격이 하락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 정도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면 뭐 최소한 20만 원 수준 이상은 올라가야 적정 주가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6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네. 20만 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황을 좀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중하게 네, 목표가 잡아주신 것 같아요.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를 네, S&P 500 너무 이게 굉장히 과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항상 결단을 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경험치가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네. 좀 아쉽게도 2,500포인트에서 팔아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급락이 좀 반가웠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샀다라고 말씀드린 ETF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거를 몰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발만 담갔거든요. 지금 그게 너무 회가 돼요. 그냥 어제 네. 몰빵 들어갈까 회가 되는데, 물론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은 상패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은 지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과감하게 비중이 실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만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은 S&P가 제자리만 찾아가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되냐면 65%가 돼요. 그러면 비중 일정 부분 좀 실어서 65% 수익이 나게 되면은 1년 농사 따뜻하게 끝나요. 그걸로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머지 이제 종목은 그냥 재미로 이제 슬렁슬렁 하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정말 이번에 하락이 반가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지수 ETF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ETF 명에서 예상되시겠지만 S&P 500 지수를 기초 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S&P 지수가 이제 1%가 움직이게 되면 2% 움직이고, S&P 지수가 2% 움직이면 4%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S&P가 이제 8% 넘게 올랐는데 요 같은 경우는 22%거든요. 근데 2배 이상 올라갔네? 맞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네. 기초 자산이 파생 상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뒤에 합성 H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이 합성 H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지수를 기초 자산 추정을 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으로 기초 자산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H는 환해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만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력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놓치신 분들, 그리고 조금 미심적인 분들은 한번 이제 시장이 언제 뭐 전고점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한 투자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인 TMI지만은 좀 조정 좀 주고 갔으면 좋겠네요. 비중 좀 실게. 네.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팔면 될까요?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는 네. 그 조금 지금 나가고 있는 ETF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채소 있잖아요. 이게 2025년 2월 19일 날 최고가가 49,250원이거든요. 네. 채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ETF는 상패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단지 최소한 원래 제자리만 돌아가도 지금 부분에서 30% 넘게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들어갔으면 65%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보셔도 저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감 확신으로 또 얘기해 주셨는데 ETF도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코드 번호 말씀해 드리면은 225040입니다. 네,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베팅해보자 올라가는 장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들어봤고 이제 후순위로 네, 지금 진입해도 되는 섹터가 많이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대표님. 그 중에서 선별을 어떤 쪽을 또 하셨을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조선 관련주가 이제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 뭐 조선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 해군의 전력 증강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오늘 뭐 지난 밤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상 관련 그런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했듯이 이런 미 해군 중심으로의 이런 전력 강화 그런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뭐 건조를 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미 의회도 계속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같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LNG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LNG를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게 LNG 운반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LNG 운반선을 만들고 있는 뭐 기업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이제 조선사다라고 보는데 만약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조선사에 이제 발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각종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이제 폐지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MO 2050을 통해서 친환경 이런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 특히 IMO가 이번 주에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회의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뭐 탄소 배출을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쪽 언급해 주셨는데 전력하고 조선 붙여가지고 다시 주도 주권으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러면? 네, 일단 뭐 원체 이제 그 전력 설비 같은 경우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반등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하게. 네, 뭐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시장에서 뭐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맷집도 있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주실까요, 이사님은? 네. 이번에는 ETF 아니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요? 네, 바이오요. 일단은 그 트럼프 정책의 수혜가 될 만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책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 한번 바이오 순환매가 오게 된다라면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의약품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아시겠지만 약간이나마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제네릭 쪽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네릭보다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약간이나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만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라면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의약품도 완제 의약품이냐 아니면 원료 의약품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어떤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쪽 관련돼가지고 이제 중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 쪽으로 아마 관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완제 의약품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조용하지만 생물보안법. 지금 최근에 보니까 홍콩 증시의 우시앱텍이라는 종목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CDMO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조금 작은 바이넥스라든지 그 3일제약이라든지 이쪽과 연결된 뭐 CDMO 쪽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왔던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뭐 올릭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그 연초에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흐름이 괜찮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 뭐 반등하는 종목 섹터들이 여기서 어떻게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은 기술 이전이란지 이슈가 있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진입이 가능한 섹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 뭐 변수도 많아서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까지 하면 더 지금 금상첨화겠어요. 바이오주 그렇죠. 투자는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기대하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조금 더 투자가 명확해지는 바이오 쪽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종목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의 선택입니다. 네, 역시나 삼성중공업 네,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고바이오랩 네, 선택하셨는데요. LNG의 강자죠. 삼성중공업.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가장 그 시장에서 핫했었던 뭐 MRO 관련됐거나 뭐 미국 뭐 해군 함정과는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국에서 이제 LNG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해양 프로젝트 관련돼서 지금 수주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FLNG 선에 대해서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LNG 액화 장비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FLNG 선에 대한 수익성이 큰 부분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이제 원유 운반선 4척을 비롯해서 올해 지금 이제 4월 초까지인데 총 16척을 수주를 했고요. 일단 올해 수주 목표대가 이제 98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22억 달러를 이미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선박 가격, 이제 신조선 가격 자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에 수주받는 것도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성장세도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보면 뭐 매출은 10% 정도 증가한 11조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5% 증가한 한 7,400억 정도를 예상할 만큼 계속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지금 뭐 점진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다른 조선업에 비해서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뭐 상승은 했지만 뭐 지금 뭐 13,000 뭐 오늘 뭐 쫓아간다라기보다는 13,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인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고바이오랩 들어볼까요? 화요일부터 퍼포먼스가 엄청나네요. 이 네네. 종목이요. 네. 그 최근에 뭐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기술 지정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바이오랩은 이제 미국 플러스 이제 특허 등록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간 손상 치료 소재 미국 특허 등록 여기 완료가 됐다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약간이나 그러니까 이 단손상 치료 소재가 경구용으로 이제 간편하게 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트럼프도 그렇고 뭐 해리스도 그렇고 이전에 약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부작용이 작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치료제 개발의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단기 상승이 조금 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한 6%가량 상승이 나온 상황들인데 상승 눌림목이라고 보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일단 최소한 7,000원 정도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손절라인 따로 안 잡아도 됩니까?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시가 이하 부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가가 5,310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310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격대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헷갈리셨던 분은 오늘 뭘 선택해야 되나 좀 갈등장에 겪고 계신 분들께 두 분의 멘트 오늘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화 모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쑥대밭이 이제 꽃밭으로 변화하게 될 것 같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수가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목이 아니라요. 네, 나스닥 지수의 급반등으로 인해서 화색이 돌고 있는 미국 증시 아마 서학개미 투자분들도 오늘 많이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롭게 시장에 빠질 때도 바라봤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과 전략 내주실까요? 함께 만나보시죠.